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요즘 대전, 충청 지역의 최고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재원 기자의 요즘 모닐 이슈. 이번 달 대전, 충청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5시 걸렸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와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제에 이어서 이 파업의 자격 2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KB 국민은행 노조가 이른바 배가 불렀다,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다라는 비난과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19년 만에 하루짜리 총파업을 강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럼 이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뭔가를 더 요구하면 솔직히 좀 배가 아픈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개인의 정서인 것이고, 그렇죠. 이 개인의 정서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기도 하겠고요. 예. 우선 이번 국민은행 파업을 보면 19년 만에 있었던 파업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19년간은 이런 파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예. 그만큼 뭔가 이제 절박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좀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원인, 그러니까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에 관련해 갖고요. 이 무리한 단기 성과주의, 다시 말해서 다른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잡고 지점장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경영 정책이 당장은 성과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은행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조 측은 윤 회장의 과거 전력도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은 2004년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할 때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손충당금 1조 2,664억 원을 쌓지 않고 이제 부정회계로 결산했다. 이런 혐의로 금감위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받았던 바가 있었고요. 예. 이로 인해서 결국 이제 부행장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윤종규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제 조카와 또 은행 고위 임원의 가족, 전직 국회의원, 사회이사 등의 자녀와 지인을 이제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금감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조카는 서류 전형 통과자 840명 중 813등, 그리고 1차 면접자 300명 중 273등을 기록했지만 그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몰아줘서 결국은 최종 합격자 120명 가운데 4등으로 합격했다고 하고요. 전 사회이사 자녀는 서류 전형에서는 공동 840등이었지만 서류 통과 인원을 그 870명으로 그 증원한 덕에 합격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그 실무자 4명만 기소를 했고요. 그 윤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 아니냐면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예. 현재 이 사건은 대검의 재항고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윤종규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요즘 가장 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취업 비리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재항고를 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에 다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글쎄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회장 관련 얘기는 또 있습니다. 뭐 예.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인데요. 그 최초의 그 KB 금융지주회장 자리에 지원했던 인물이 총 23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 중 1차 심의를 거쳐서 7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명단이 모두 비공개여서 이 다른 후보들의 실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후 이제 최종 3명으로 압축된 뒤에 명단이 발표됐었는데 윤 회장을 뺀 나머지 2 후보는 그 윤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 이 2 후보는요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결국 윤 회장이 단독 후보가 되어서 찬성률 98.85%의 압도적인 득표로 연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8.85%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체육관 선거를 또 연상케 하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페이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페이밴드는 간단히 말하면은 그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그 승진과 연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성과 연봉제하고 좀 유사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얼핏 봐서는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은 이 성과 연봉제의 폐해는 이미 뭐 미국 등 이른바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얼마나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이 업무 성과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이자 금리나 대출 금리 등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이제 경영진이 직원들을 인사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 뭐 예.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영진, 특히 윤종규 회장의 경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은행원들의 탐욕으로만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시선이 좀 파업의 안타깝기는 이유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단순히 국민은행 직원들이 현재 돈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고작 그분들 입장입니다. 그 몇 푼 더 받자고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총파업에 돌입을 한다? 그런 명분이 과연 그 절반이 넘는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아마 그런 명분이었다면은 뭐 저 같아도 그런 파업에는 동참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들이 여러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19년 만에 벌였던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거대 노조가 현재 400일 넘게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뭐 곡기도 끊고 또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그 파인텍 노동자들처럼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 다른 노동자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그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귀족 노조다 뭐 이런 비아냥을 좀 듣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의 이 고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시민들의 편의를 볼모로 이게 뭐 경영자 측의 논리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나친 신중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서구청과 서구체육회 그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전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이었자 그 e스포츠센터의 전무를 겸임했던 임원이 7,4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그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이 인사는 당시 e스포츠센터의 모든 운영을 전담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대전 서구청의 그 미온적 태도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육회 스포츠센터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네, 세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 파문이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점인데요. 예. 그 문체부는 서민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현재 이런 사업들을 그 지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왔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지난 2년간 6억 원을 그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운영비 지원을 장담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그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리 행태, 부정 행태 그런 사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점에도 그 대전 서구와 그 서구 체육회는 대안 마련에는 좀 뒷짐을 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또 받고 있는데요. 예. 운영비 횡령 사건이 불거진 지 수개월이 이미 지났지만 대전 서구는 대전시 체육회와 그 대한체육회 감사만 의뢰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좀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 대전 서구체육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정확한 감사 결과를 받은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전 서구의 한 의원에 따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인사는 뭐 이후에 대전 서구청장의 그 대외 협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고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그 자리에서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 해결에 그 대전 서구의 대처가 좀 지나치게 신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것인지 미온적인 것인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함에 있어가지고 이 인사가 이제 자리를 어떻게 이동했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군요. 네,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유명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의 명언이죠. 이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4대강 사업의 악몽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기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금강요정 김종슬 기자와 함께하는 4대강 술래잡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시죠? 예, 지금 새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니 어제 우리 그 네. KBS 라디오에서 만났잖아요. 이거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가 바로 조금 전에 차로 왔더니 차에서 3시가 됐더라고. 이제는 출세하셨네요. 비서도 있고 시간 알려주는. 네. 어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그 낯익은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계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어제 그 대세남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 4대강 그 사업한 그 건설사 대우건설? 예, 맞습니다. 예, 거기가 아니, 세종보 시공사가 대우건설. 네, 거기 그 대우건설에서 무슨 예. 마대자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먼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4대강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났던 곳이 세종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공사가 대우건설인데 당시 MB정부로부터 그래서 국가로부터 훈포장까지 받았죠. 대우건설은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관리했던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 유명한 그 강만수 그 당시 그 예. 기재부 장관이었나요? 뭐 경제 관련했던 그분이 그 회장으로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네, 그 유명한 대우건설. 예,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천에서 하게 되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물 양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 공사 주변을 빙 둘러서 이 마대자루를 쌌습니다. 마대자루를 빙 둘러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기 혹시 홍수 때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쌓거든요. 보통 공사는 이렇게 마대자루를 쌓지 않고 H빔을 박습니다. 빙 둘러서. H빔을 H빔을 받고 거기에서 임시도로로 사용을 하죠. 근데 세종보만 좀 특이하게 마대자루 쌌던 거죠. 그리고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먹튀를 했어요. 도망간 거죠. 이게 물이 넘칠까봐 물이 넘치면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일단 마대자루를 쌓아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 끝난 다음에 마대자루를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갔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 12월부터 계속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 두 개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마대자루, 포대자루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보이고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대자루가 있는 곳을 한번 삽으로 파봤어요. 네. 1m, 1.5m 팠더니 그 밑에 또 마대자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있는 마대자루를 확인하게 된 거죠. 유물을 발견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다시 또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딱 그 당시에 임시 물막이로 사용했던 그 자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마대자루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저걸 한번 파보니까 계속 밑에 있어. 근데 2010년에 찍은 항공사진 비교해보니까 그게 그거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공사를 했던 시공사 하청업체 거기를 또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대자루에 수거하지 않고 묻고 도망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우리는 철거하는 게 좋다. 비용이 나오니까. 그런데 대우에서 그냥 철수해라해서 철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이런 기사를.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 국토부에서 아니다. 마대자루 그때 당시 마대자루가 아니고 상류에서 몇 개 떠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도 나오지 않고. 네. 그래서 다시 또 기사를 쓰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나왔고 그 나오면서 대우건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우건설이 와 있는데 그 현장을 갔더니 나가라. 여기는 우리 현장 조사하는데 왜 와서 불편하게 하느냐. 기자님 보고? 예. 제보자 나가라. 제가 계속 따라다녔죠. 안 나갔죠? 예. 나가란다고 나갈 분이 아니시죠, 네. 예, 제 주특기가 또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 담당자를 붙잡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를 해달라. 아니면은 당신은 오늘 끝까지 따라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왜 묻고 도망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시간이 없어서 여기 걷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뭐 저녁 약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지적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사실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설마 그랬겠냐, 그 상류에서 떠내려온 몇 개겠지라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김정수 기자님께서 계속 기사로 이제 소위 말해 조지니까 와서 이제 확인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토부에서 또 그 인터뷰하는 것도 막더라고요. 아유, 하지 말으라고. 결국 자기들도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아유, 혹시라도 마실 수 할까봐.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좀 그 싫겠어요. 그 상황에서 인터뷰하는 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본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다음 날 봤더니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왜 들어왔느냐 물어봤더니 그 포크레인 기사분한테 제가 기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포크레인 뭐하러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또 담배 하나 주고 받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싹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2월 말까지 공사를 빨리 끝내라겠다. 그래서 하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게 문제지적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국토부가 국가 예산으로 우리 세금으로 그 마대자를 대충 보이는 곳만 철거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마대자루가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면은 국토부에서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치우려고 했던 거를 기자님이 지적을 계속 하셔가지고 결국 이거 대우건설 비용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포크레인이 작업하려고 하는 걸 앞에 또 막았죠, 몸으로. 안 된다. 왜요? 공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받아라. 그리고 환경부를 계속 항의를 했죠. 이걸 당신들이 이거 다 수거해야 되는데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장도 민간 합동으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민간 조사단을 꾸렸어요. 현장 조사를 하고 지금 어제부터 원래 제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현장도 제거하는 현장도 민관이 같이 지켜보도록 상주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매일매일 수거된 양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철거 공사도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공사를 잘못한 선례가 있으니까 좀 시민들의 관심, 감시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다 하나 끝까지 다 치울 때까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추진하셨고 그게 이제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원래 하천 공사를 하면 흙탕물이 발생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오탁 방지막이라고 해서 그 탁수를 걸러주는 방지막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가 보죠? 오탁 방지막. 그걸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와서 오탁 방지막이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오탁 방지막이 아니고 오일 펜스라고 우리가 기름 유출하면은 하루로 확산되는 거 막기만 하는 그냥 위에 띄워놓는 거 있어요. 이게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깔아놓는 거죠, 물 위에다가. 그렇죠? 물 위에 오렌지색으로 쭉 띄워놓는 거. 네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오탁 방지막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또 어제 공사를 중지시켰죠. 그리고 오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포크레인 2대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많이 급했나 봐요. 어제 하루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대가 들어와 있어요. 대형 포크레인 3대가 들어와 있고 현장은 계속 여기 환경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아침에 환경단체에서 나왔다가 오후에는 점심 먹으러 가서 안 보이네요. 누구 환경단체들이요? 이분들 어디 가셨어? 녹색연합? 아니에요. 네. 계속 현장을 지키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포크레인 3대가 들어와서 땅을 파고 있잖아요. 네. 파고 나서 이렇게 없으면 바로 또 덮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을 감시하지 않으면 없다고 그냥 덮고 지나가 버려요. 대충 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위에 표층에 보이는 것만 걷어내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현장을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합동 그게 제대로 안 됐으면은 소위 말해 오탁 방지막도 제대로 안 했고 공사할 뻔했던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충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큰 장비 대형 굴삭기 3대가 들어와서 아마 토요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은 굴삭기 있잖아요.
작은 굴삭기가 또 한 3, 4일을 나머지 쓰레기까지 다 치워라게 했어요. 네, 당연하죠. 그랬더니 쓰레기는 자기들 거 아니다. 무슨 소리냐. 니들이 다 버렸다. 라고 계속 우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일부 쌓았던 게 떠내려갔어요. 하류로. 아.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또 수자원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또 국토부 하천 관리하는 그 팀들 불러서 이 하류 쪽에 떠내려가 있는 그 마대자루들 다 수거하고, 지난 여름에 또 홍수 때 배라든가 이런 게 좀, 쓰레기들이 떠내려온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그거, 제거를 해달라.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 기자님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자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네. 수자원공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요. 잘 안 하죠. 아니, 이제 국가에서 기자님 뭐 이렇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제 밥 사 먹고 제 차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적하고 감시하고 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거 사업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와서 좀 확인도 하고 결국 이게 만약에 덮였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세금, 우리 아이들 세금으로 이곳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감시도 감시 정도죠. 이거는 감시가 아니라 거의 뭐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분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은 국민인데 돈 받고 일하는 국민은 그러고 있고 참 속상합니다. 네. 저도 돈 받고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계속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 보가 수문이 열린 곳도 있고 또 아직 열리지 않았던 곳, 그러니까 열었다 닫은 곳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수문이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떤가요? 지금 세종보, 공주보가 열려 있고 하루에 백제보하고 하구뚝이 닫혀 있잖아요. 네. 열린 곳에는 얼음이 없습니다. 일단. 아, 물이 흐르니까. 예, 물이 절절절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일부 물리기라고 해서 강바닥에 끼어 있는 곳도 있는데 물살이 좀 센 곳을 들어가 보면은 노란 금모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켜보게 되면 물고기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저 막혀있는 백제보와 하구뚝 쪽은 그냥 얼음으로 두껍게 얼려 있는 상태. 지금 가장자리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반 정도 나와서 깨봤거든요, 얼음을. 백제보 쪽 하구뚝에 가가지고? 아니, 백제보 쪽에. 예, 백제보 쪽에. 예, 백제보 쪽을 좀 깨봤더니 2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꽤 두껍게 얼었네요. 예,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정도. 근데 가운데 정도만 좀 약하게 얼음판을 걸어갔더니 그냥 쩡쩡해서 꼭 무너질 것 같아서 위험합니다. 나왔죠.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두껍게 얼어 있죠. 그리고 그 얼음판에 얼음이 투명한 게 아니에요. 강 바닥에서 지난해 녹조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 녹조들이 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기온이 이 앞에 조금 따뜻할 때 많이 떠올랐었어요. 네네. 그게 조류 사체라고 하는데 이게 떠오르면서 얼음에 같이 엉겨붙어 있는 상태. 그럼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겠네요. 굉장히 지저분한 얼음 상태죠. 거기에다가 큰 강만 또 나타나고 있는 저온 녹조. 그러니까 낮은 수온에 살아가는 그 녹조류가 있는데 네. 지금 백제보 일부 구간에서 또 관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문이 열린 곳 같은 경우는 물도 잘 흐르고 있고 금모래 이런 것들 물고기도 많지만 닫힌 곳은 고여 있다 보니까 얼음도 두껍게 얼어 있고 또 녹조가 같이 얼어서 엉켜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구뚝 쪽에 보면은 금강을 찾는 겨울 손님이 있습니다. 이 가창오리라든가 큰곤이라든가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종들이 있어요. 각종 철새들.
예, 맞습니다. 네. 그 철새들은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는 질병이라든가 배고픔, 추위를 피해서 오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웃은 이유가요. 어느 국회의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왜요?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들 있잖아요.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먹이도 많이 먹고 춥지도 않아야 되고 좀 이렇게 잘 분리된 공간에서 질병도 좀 안 걸렸으면 좋은데 하구 쪽하고 백제보 쪽이 다 얼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모래톱이 없다 보니까 쉴 공간이 없어서 거의 얼음판 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 왔구나. 네, 그렇죠. 얼음판 위에 있으면은 사람처럼 똑같이 발이 시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씩 들고 있게 되는 거고 또 얼음판은 야생동물이 바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늘 불안전한 상태. 제가 이 새들한테는 미안한데 자꾸 그 정치인들 집단이 생각이 나가지고 추운 겨울을 피해서 왔더니만 거긴 더 추워서 나중에 뭐 되돌아가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 다리 들고 서 있고. 그래서 일부 세종시 위쪽 오전에 다녀왔는데요. 네. 합강 쪽에는 거기는 이제 수문이 열리면서 모래톱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났는데 그 모래톱에는 뭐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외가리, 백로뿐만이 아니고 뭐 흰꼬리 수리라고 굉장히 큰 천연기념물. 네. 그리고 우리 금강에만 찾아오는 황홀이라는 겨울철 새들. 물대새들 이런 많은 새들이 그냥 모래톱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호텔방에 있는 거고 새들은 네. 하루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추운 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죠. 아유, 그 친구들한테 빨리 상류 쪽으로 오라고 얘기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이제 상류는 또 상대적으로 먹이가 농경지가 적어서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류를 상류화 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수문이 열려야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문이 하루빨리 열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래야만 새들도 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갈 수 있는 거고, 또, 요즘에 계속 물고기가 죽고 있어요. 일부 구간에서, 저 아래쪽에서. 물고기가 죽는 이유도,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녹조류들, 녹조류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들을 다 고갈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취약해지고 죽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충남도민들이 강물을 많이 먹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먹는 물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를 일부 구간에서 안 여는 이유는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환경 이런 것도 좀 비교 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영향도 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언제까지 도대체 그런 이미 이제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실험이나 연구 비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제 제가 4대강 조사평가에 그러니까 수문 개방 제자연화 하고 있는 그 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한식기구가.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약간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누가 잘생겼대요? 원래 6월경에 발표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얘기를 안 들으시네. 네네. 예. 뭐라고 했죠? 제가 안 들렸어요. 아니 기분 좋은 얘기 들으셨다고 해서 혹시 누가 잘생겼다고 했냐고. 그런 건 아닌 거고. 6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4대강 보 존치 문제를 영산강하고 금강은 2월경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앞당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발표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살짝 흘리는 얘기로는 상징성 면에서 몇 개 정도는 날아가야 되지 않겠냐. 날아간다는 얘기는 보를 해체? 그렇죠, 보호 해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새 정부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상태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철거하는 게 사실은 그 예산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하류 공주보라든가 백제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금 통행료 다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수문만 떼어내고 다리로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구 뚝의 수문도 일부 부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강으로 봐서 또 저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이제 곧 이게 완전히 다 개방되고 그러면은 이제 강생활도 오늘 청산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닐까. 네. 그래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고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빨리 좀 되지. 그러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재자연화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예. 보가 열리고 나서 그래도 많이 그 재자연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이 세종보라든가 공주보 상류 쪽을 보면은 그냥 물속에 갇혀서 썩고 시커먼 뻘만 있고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만 있던 것이 일단은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커먼 뻘도 안 보이고 있고 모래가 일부 들어와서 쌓이고 있고, 그리고 그 쌓인 모래에 새들, 물고기들이 와서 논일고 있고, 일단은 제일 강으로서 중요한, 강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물소리잖아요. 네. 그 물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정말 자연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뭐 상 받으신 게 있어요? 그건 네.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상은 좋은 거죠. 직접 소개해 주시죠. 환경부 장관상을 하나, 표창장을 받았어요. 네. 근데 뭐 별로 그거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받았는데요. 따로 뭐 이렇게 어디 시상을 하고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4대강 재자연화에 노력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냥 가서 복도에서 받았습니다. 진짜 상 갖고 사실 상이야 뭐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기자님은 상이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정부에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것도 아마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준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주고 억지로 받는 아주 훈훈한 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겨울에 추운데 건강 감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